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견훤의 성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견훤의 세력 형성에는 아버지 아자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자게랑 견훤이 부자지간이 아니다라는 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자관계라고 보죠. 부자관계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아버지 아자게는 이제가게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아자게가 신라 진흥왕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물론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습니다만 아자게도 누군가 압도적인 선조의 힘을 입어서 호족이 된 사람인 거냐 아니면 자수성가냐, 자수성가가 아닐까 싶은 부분은 삼국사기 견훤 아버지 아자게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뒤에 집안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 처음에 견훤이 태어나 어렸던 시절에 아버지 아자게는 들에서 밭을 갈았고 어머니는 밥을 나르느라 견훤을 숲속에 두었다. 삼국사기의 아자게가 직접 손수 밭을 갈았다. 아자게가 집안을 일으켰다. 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이 견훤 집안은 아자게라는 인물 때부터 강해지게 된 것 같다 라고 보여요. 즉 아자게는 자수성가형 인물 아니냐. 그럼 아자게는 대체 어떤 경위로 강한 호족이 되었느냐. 정확히 기록에 남은 바는 없지만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유사 885에서 887년 경에 사불성에서 장군을 칭하였다 아자게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사불성입니다. 이 사불성이 아자게 웅비 과정의 큰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역사 시간에 배우신 것 기억이 나실 텐데요. 신라 말기 대표적인 민중의 난인 원종애노의 난 다 들어보셨죠? 이 원종애노의 난이 일어난 게 889년입니다. 그 장군을 칭했다는 것은 사실상 다수의 본인 사병을 거느리는 호족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 시기상 원종애노의 난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아자게가 호족으로 우뚝 선 거죠. 시기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좀 더 묘해요. 삼국사기 889년자 기록. 나라 신라 안에 여러 주와 군에서 곡물과 세금을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고 나라 재정이 심히 궁핍하게 되었다. 이에 신라 임금이 사람을 파견하여 내라고 독촉하니 이로 인하여 도처에서 비적이 봉기하였다. 이때 사벌주에서 원종 애노가 운거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아까 아버지 아자게가 장군을 칭한 곳이 사불성이었는데 연도는 885에서 887년 사이. 근데 원종 애노가 난을 일으킨 곳은 사벌주다. 889년. 이 사불성하고 사벌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같은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신라시대에 구주 오소경이 있었다. 다 들어보셨죠? 사벌주는 그 구주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는 여기에요. 즉 이 지역 내에서 아자게가 장군도 칭하고 원종애노의 난도 벌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군 참칭과 이 난은 시기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가깝게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자게와 원종애노의 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포인트인 거죠. 삼국사기 원종애노가 사벌주에서 운거하며 난을 일으켰다. 신라 임금이 남아 영기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사로잡으라 하였다. 남아라는 관직에 영기라는 사람에게 난을 진압해라 시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영기는 적들의 보루를 보고는 두려워하며 진군하지를 못하였다. 지금 신라왕이 진압해라 이렇게 했는데 원종애노의 군세를 보고 두려움에 후덜덜 떨면서 감히 공격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벌주라는 곳이 신라 수도 경주하고 그렇게 먼 곳이 아니거든요. 이 889년 이 시기 신라가 얼마나 나라 상태가 안 좋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원종애노의 난이 어떻게 되냐면 삼국사기 영기가 적들의 보루를 보고 두려움을 진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촌주 우연이란 인물이 힘을 다하여 원종애노군에 맞서다 전사하였다. 이에 임금이 칙명을 내려 영기의 목을 빼고 나이가 10여 세에 불과한 우연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촌주가 되게 하였다. 근데 이게요, 이게 끝이에요. 이 난의 기록은.
해서 이 10여 세에 불과한 우연의 아들이 뭐 진압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당연히 불가능했겠지만 아버지도 못한 걸 10살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10살 아들은 당연히 진압을 못했다고 쳐도 그래도 누가 뭐 진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진압이 실패했다거나 어떤 식으로 종결되었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근데 기록은 여기까지고 이 이후에 원종 애노의 난이 더 이상 아무 기록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아니 뭐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종 애노의 난은 희한하게 시작만 있고 끝이 없습니다. 기록이. 그나마 있는 마지막 기록이 지금 영기는 처형당하고 그나마 저항하던 촌주도 사망, 그 10살 아들이 후임 촌주가 되었다. 이게 끝인데 상식적으로 그 진압 사령관도 처형당하고 촌주도 사망하고 10살 아들이 뒤를 잇고 이런 상황에서 이 난이 수습이 잘 되었을까? 수습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신라 진압 지휘관이 겁먹고 덤벼들지도 못했을 정도의 컸던 세력이 갑자기 공중 증발했을 리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 이후엔 원종도 애노도 기록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상당히 미스터리한 결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다른 호족 세력에게 흡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보통이긴 하지요. 이 흡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M&A를 상호 협의에 의해 체결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죠. 합병하자 우리 좋았어 이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강한 호족이 원종 애노를 진압한 이후에 그들의 세력을 먹어버린 경우.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겠죠. 여튼 또 다른 호족하고 합쳐진 게 유력한데 그럼 그게 누구겠느냐? 혹시 견훤 아버지 아자게 아니냐? 아자게가 진압해서 얘들을 먹었거나 아니면 협의에 의해 인수합병을 체결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럼 평화적 인수합병하고 힘으로 먹은 것하고 어느 쪽에 가까울까? 일단 아자게가 힘으로 이쪽을 먹어버리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의 근거를 한번 보죠. 이 추정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아들 청년 견훤의 인생 향방 때문에 그래요. 견훤은 일단 기록상으로는 첫 취업을 한 곳이 신라의 군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견훤이 아자게의 아들이 맞다면 아자게의 정치적 스탠스하고 견훤의 직장하고 완전히 따로 놀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아자게가 원종, 애노처럼 반신라의 기치를 내건 사람이면 아들이 신라 군인이라는 사실은 좀 잘 안 맞죠, 서로. 일생을 철저하게 반신라 기치를 휘날렸던 궁예하고 견훤이 초창기, 태동기를 보면 제일 큰 차이점이 이것인데요. 견훤은 신라로 가고 궁예는 신라 조정이 비적이라고 칭했던 호족 기원에게로 취업을 하고 뭐 궁예 성장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랬거든요. 이걸 봤을 때 적어도 견훤은 태동기까지만 해도 아버지 아자기하고 둘이는 신라 조정하고 별로 나쁜 사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최소한 최악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중에야 물론 신라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일을 견훤이 하지만서도 그러면 이 원종 애노의 난과 아버지 아자게의 관계는 아자게가 약간 친신라 입장에서 이 난을 진압 혹은 정리하는 역할을 한 건가? 힘으로 눌렀다. 그러면서 아자게가 이 세력을 흡수했다. 아니면 적당히 달랬다. 야야 왜 그러니? 그렇게 막 나가봐야 뭐 좋을 거 있겠어.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 신라 조정에는 내가 잘 말해줄게. 꼭 난 안 일으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여하튼 정리. 그리고 원종 애노에게 쩔쩔맸던 신라 조정에는 제가 잘 해결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종 애노 거 처벌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시죠. 이제 난리 안 피우고 조용히 잘 지낸다고 합니다. 대신 이 대란 사태를 이렇게 잘 수습해낸 제 세력도 좀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똑같이 말하지야 당연히 않았겠지만 이러한 식의 딜이 들어갔던 것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서에도 원종 애노의 난이 유야무야 끝이 기록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자게가 힘으로 진압했거나 아니면 짜바짜바 했거나가 아니겠느냐. 여하튼 아자게하고 유야무야 엔딩 원종 애노의 난하고 뭔가 관계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아자게는 사벌주에서 계속 세력을 떨치니까 말이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어요. 견원 취업 형태에 대해서 시점상 이 원종 애노에 난 이후에 군으로 취업을 한 거냐 아니면 이미 신라 군인이었던 상태에서 견원이 이 난이 터진 거냐 어느 쪽이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전혀 유명한 썰이나 그런 건 아닌데요. 아주 특이한 썰도 있습니다. 삼국유사 이재각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삼국유사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재각이라는 책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아마도 견훤의 후손들이 집안 내력을 기록했던 책이 아니겠느냐 추정되는 것이죠. 진흥대왕의 왕비인 사도의 시오는 백승 부인이다. 블라블라 쭉 이어져가지고 왕교 8위가 각간 원선을 낳았으니 이 사람이 아자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긴 이야기는 한마디로 아자개가 신라 진흥왕의 후손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쭉 이어져 가지고 왕교 8위의 아들이 원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선이 아자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자개 이콜 원선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자개의 원래 이름은 원선인가? 이 삼국유사가 인용한 이재각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단 근데 지금 원종 애노의 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원종이요. 이름이 한자로 요거거든요. 참고로 애노는 한자가 이겁니다. 애노 이 슬플 애자하고 종노자죠. 이걸 봐서 애노라는 인물은 아마도 종 출신이 아니었겠느냐. 이름 자체가 슬픈 종이에요. 애노는. 뭔가 이 인물은 정말 역사의 기록이 세세히 남진 않았으나 그가 살아온 삶이 이름에서 보이는 듯 하죠. 너무나 가슴 아픈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해서 거의 신라판 스파르타쿠스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애노는 이름에서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거의 감이 잡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종이거든요. 애노하고는 한자로 봤을 때 글자 성격이 전혀 다르죠. 애노하고는 달리 굉장히 좋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으뜸원의 마루종인데 이 종자에도 으뜸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종자는 우두머리, 선조 중에 덕망 있는 조상 등을 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 글자가. 해서 애노하고 원종은 뭔가 좀 다른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측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반대로 둘이 비슷한 신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았으면 같이 난을 왜 일으켰겠느냐 이런 거죠. 또 이름만 가지고 좋은 이름만 붙였다고 무조건 신분 높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니까요. 다만 원종의 난이면 원종의 난이고 애노의 난이면 애노의 난이지 굳이 원톱이 아닌 투톱으로서 이름 붙여진 것은 혹시 이 난이 애노의 세력 플러스 원종의 세력 일종의 연합군 형태로 돼가지고 일어났던 게 아니냐라는 설도 있죠. 그 설에 따르면 원종이 거느린 세력은 애노 세력과는 결이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아자개의 이름이 만일 원선이라면 원종하고 이름에 원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해서 혹시 원선 아자개하고 원종하고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죠. 지금 그러면 이제 비슷한 게 세 개죠. 지역, 시기, 그리고 이름. 세 개나 비슷합니다. 과연 아자개 원선하고 원종은 아무 관련이 없을까? 심지어는 심하게는 그런 썰도 있어요. 혹시 아자개가 원종 아니냐? 885에서 887년 사이에 이미 장군을 칭할 정도로 힘있는 군벌 호족으로 우뚝 선 아자개가 애노라는 신라의 스파르타쿠스가 거느린 세력하고 연합하여 한번 대차게 일어났던 건 아닐까 라는 너무나 비주류적인 썰이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아무 증거가 없죠. 특히 결정적 반론이 있는 게 말씀드린 그 문제죠. 아들 견훤이 신라 군인. 견훤이 이 난 이전에 취업을 했든 이후에 취업을 했든 아버지가 만약에 대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신라군에 몸을 담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어 보이죠. 따라서 이 썰은 가장 가능성이 적은 썰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러한 반론에 대한 역반론도 있습니다.
원종이 거느린 세력 따로 있고 애노 세력 따로 있는데 둘이 나중에 연합한 거라면, 근데 사서 기록이 너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신라 지휘관이 군세에 놀라 후덜덜하면서 덤비지도 못할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그리고 이들에 저항하던 촌주도 이들에 의해 전사할 정도로 강성한 세력이었는데, 이 난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가 전혀 기록이 없거든요. 혹시 이들이 투톱 리더인데, 두 명의 리더가 거느린 세력이라면, 근데 그게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이간계를 쓰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둘이 같이 난을 일으키긴 했지만, 애노는 슬픈 종이라는 이름, 근데 원종은 이름의 글자 성격이 전혀 다르고, 신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원종은 본인들이 허락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사람이고, 애노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라고 그러면, 혹시 이쪽 투톱 중에 한 명인 원종 쪽으로 딜이 들어간 게 아니냐 해서 신라의 힘이 아니라 원종의 배신으로 이 난이 종결된 것이 아니냐. 만일 이거라면 원종은 나중에는 신라하고 충분히 친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사벌주에서의 본인 세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배신의 대가를 누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원종의 아들이 신라군에 취업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역발론도 있어요. 진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종과 원선 아자개가 같은 인물은 전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인물이기는 한데, 대신 이름에 같은 글자가 들어가는 것에서 보듯 뭐 집안적 관계가 있건 친척이건, 아니면 뭐 친척은 아니더라도 동양 사람이거나 혹은 예전에 같은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거나, 하여튼 좀 둘이 친밀도가 있어서 신라가 이제 그 원종 애노가 아니라 이 원선 아자개 이쪽으로 딜이 들어가서, 야 원선 아자개 네가 원종하고 친하니까 좀 설득해 봐라, 이렇게 해서 아자개가 원종을 애노로부터 배신하게 만들거나 주저앉히거나, 아니면 신라 왕실에서 과거 장보고 없앨 때 염장을 시켜서 쓱 정리한 것처럼 뭐 그런 역할을 맡겼을 가능성? 확실한 건 원종 애노의 난이 신라를 휘청이게 할 정도로 대란이었는데, 그에 반해 그 결말은 믿기 힘들 정도로 묘하게 아무 기록이 없다. 이 흐지부지의 기록은 뭘 의미하는가? 결말이 나긴 났는데 떳떳하게 사서에 기록하기 힘든 형태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치면 이 원선이, 아자개가 염장 역할을 했다는 썰은 아닐 개연성이 크죠. 왜냐하면 신라가 염장을 보내서 장보고 정리한 건 사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 건 같은 경우는 방법이야 여하튼 신라 조정이 이긴 거잖아요. 염장 보내서 없앴다고 당당하게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종 애노의 난은 결말이 아무 기록이 없다. 그런 면을 보면 원선이 염장 역할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기록에 결말이 없다는 것은 그 결말이 신라 조정 입장에서는 결코 승리라고 부를 수 없는 굉장히 굴욕적인 결말로 정리가 되었기에 사서에서 빠진 것 아니냐. 그러면 대략 추정이 가능하죠. 굴욕적 타협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라 조정이 원종 애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 원종 애노를 포섭한 호족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타협한 것. 그 요구사항은 뭐 뻔한 거죠. 이들이 난을 일으킨 사벌주 지역에서의 상당 부분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해달라. 호족으로서의 존립을 인정해달라. 어쩔 수 없군. 인정해줄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만일 이거라면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특히 애노 같은 사람에게 굴복했다고 하면 신라 기득권 입장에서는 그 협상은 너무나 드러내놓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숨기고 싶었겠죠. 신라 기득층들은 뭐 애노는 거의 예전 같았으면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압을 못했다 이거죠. 정리하면 가설 1. 신라 조정이 실패한 원종 애노에 대한 진압을 아자개가 했다. 그래서 신라가 아자개를 크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후일 견훤에 신라군에서의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가설 2. 힘으로 진압했다기보다는 신라 조정과 원종 애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 가설 3. 아자개가 원종 애노 세력을 흡수한 이후에 신라 조정하고 딜을 맺어서 본인의 사벌주에서의 기득권을 인정받았다. 가설 4. 여기 원종이 원선 즉 아자개였다. 가설 5. 원종과 원선이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친족 내지는 집단적 동질성이 있는 무언가 가까운 관계여서 중재를 했거나 아니면 염장이 장보고 해치우듯 정리를 했다 등등등. 여하튼 아자개가 이 난이 일어난 사벌주에서 이후에도 계속 세력을 휘둘렀다는 걸 보면 이 난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아자개가 장군을 칭한 뒤 2에서 4년쯤 후에 있었던 이 난은 이 지역에서 아자개의 위치를 더욱 곤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들기도 하죠. 이 일을 통해 아자개의 위치가 강력해졌다면 그것은 젊은 견훤의 출세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물론 견훤 자체적으로 가진 능력도 있었죠. 견훤은 굉장히 체격도 좋고 힘이 센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삼국 유사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세상에 이름을 떨쳤지만 그 중에서도 견훤이 가장 걸출하고 지략도 뛰어났다. 보시다시피 아자기 아들들 능력이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견훤의 능력이 최고였다 나오고 있고, 참고로 견훤의 형제 자매 즉 아자개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금 다른 내용도 또 있습니다. 이제가기는 이렇게 말했다. 아자개의 첫 번째 부인은 상원 부인이고 둘째 부인은 남원 부인이다. 오남일녀를 두었는데 그 장자가 바로 상보헌이고 둘째 아들은 장군 능해 쭉쭉쭉 하고 딸은 대주도금이다. 여기서는 또 오남일녀라고 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견훤의 여동생 대주도금도 나오죠. 이 대주도금이 용맹한 여전사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정도 있긴 한데 이 삼국유사에서 소개하는 이제가기 내용에는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자개에게 대주도금이란 딸이 있었다 정도죠. 다만 이름으로 봤을 땐 대주도금, 이거 칼도자가 있는 걸 봤을 때 좀 뭔가 그럴 수도 있을까? 전사였을 수도 있을까? 싶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순 없겠죠. 실제로 사실 그 바이킹 같은 경우는 여전사의 존재가 고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죠. 그것도 그냥 여전사도 아니고 상당한 리더급 여전사가 존재했다. 그 무덤의 부장품 이런 걸 봤을 때 싶은 발견도 이루어졌었습니다. 큰 대자에 칼도자가 있으니까 이게 큰 칼을 휘둘렀다는 건가? 상상 이상의 괴력의 소유자였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글쎄요. 드라마에서는 로맨스도 벌리고 나중에 출가도 하고 그런 내용도 나오긴 했는데 당연히 다 픽션이고요. 대주도금이 장군이었다, 무장이었다 그런 실질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튼 견훤의 형제들 모두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견훤이 가장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해서 그 능력을 바탕으로 추후 그가 신라 군에 취업한 후에도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었다고 해요. 근데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신라 수도로 가서 군에 들어갔는데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또 인사발령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한국사기 견훤은 신라군의 종군에서 수도에 들어갔다가 서남 해안으로 변방을 지키러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라군이 견훤을 수도에서 서남 해안 쪽으로 인사발령을 시킨 건데 왜 그랬을까? 사실 근본적으로 그게 좀 의아스럽잖아요. 아버지 아자개는 여기 사벌주 쪽의 강자인데 왜 나중에 견훤은 구 백제 지역 쪽에서 웅비했는가? 아버지가 이제 그 뜬 지역하고 아들이 뜬 지역하고가 좀 다르죠. 왜 다를까? 그게 바로 이 삼국사기 요 내용. 이것이 이제 그 계기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 인사이동 발령. 사실 이 인사발령이 견훤 개인의 인생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발령이 되었던 건데요. 그와 동시에 또 신라의 운명에도 어마어마한 비극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젊은 견훤은 이 인사발령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